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생활체육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류호라고 합니다. 이제 탁구장을 운영을 한 지 9년 정도 되고 있는 이제 9년 차 관장이에요. 뭐 사실 저에 대한 설명은 뭐 좀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아마 방송 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탁구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런 설정들이죠. 뭐 메모장이 켜져 있고 뭐 이렇게 태블릿 서판이 올려져 있는데, 이제 어떤 걸 잘해야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잘하는 것인가? 좀 이런 걸 어 체육학적인 그런 시선에서 좀 한번 풀어 드리고자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체육학이라고 해서 제가 체육학을 전공을 했다거나 뭐 체육학의 권위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명의 이제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당연히 체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배우시는 뭐 플라이오메트릭이라든지 뭐 SSC 이론 뭐 이런, 뭐 당연히 키네틱 체인이라는 뭐 사실 조금 유튜브에서는 약간 변질되어 있는 좀 그런 이제 그런 이론도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탁구란 어떤 운동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기술의 그 분류를 조금 저희가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탁구의 모든 그런 타법을 다 이제 기술화해서 뭐 카테고리화, 뭐 이거는 이 기술, 저거는 저 기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기술의 분류를 해 놓으면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어 큰 틀에서 공을 타격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을 회전을 주는 이런 타격계 기술이랑 회전계 기술이 있습니다. 타격계 기술들은 저희가 뭐 알고 있죠. 뭐 쇼트, 뭐 이런 기술들이죠. 뭐 당연히 스매시도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뭐 회전계 기술은 저희가 많이 쓰는 뭐 커트, 뭐 드라이브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사실 다 같은 기술은 아니에요. 뭐 기술의 숙련도도 있고 기술이 낼 수 있는 이제 제가 앞으로 쓰는 단어들이 조금 이제 생소한 표현이시라고 느낄 수 있는데, 뭐 퍼포먼스, 제어력 뭐 이런 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같은 기술이라 그래서 뭐 당연히 제 포핸드가 뭐 판젠동 선수의 뭐 포핸드와 뭐 동일하다 뭐 사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핫쇼트는 사실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제 커트에서는 사실 커트를 이용한 기술까지 포함을 하면 크게 4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베는 커트가 있고요. 찍어서 주는 커트가 있고, 그다음에 미는 커트를 좀 이용한 기술이고요. 드는 커트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첫 영상을 이렇게 탁구대가 아닌 그 책상에서 지금 찍고 있지만,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탁구대 앞에서도 이런 기술별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는 기술이 있다. 커트를 이용한 기술, 커트의 기술에는. 그래서 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회전을 넣는 거예요. 하회전. 그래서 사실 하회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커트라고 사실 엄밀히 볼 수는 없고, 커트를 좀 이용한 기술이거나 아니면은 커트를 좀 넘기는 형태의 기술일 수 있죠. 자, 그리고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두 가지 형태는 아실 텐데, 루프 드라이브가 있고요. 파워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통인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 드라이브는 사실은 회전을 좀 집약한 그런 형태의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그 회전을 어떤 궤도로, 어떤 면으로, 어떻게 힘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또 갈라져요. 길게 주는 좀 클래식한 루프가 있고요. 짧은 루프, 그리고 빠른 루프가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브라는 말을 아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보통 드라이브의 핵심은 공을 치면서 회전을 주는 거예요. 파워 드라이브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하게 치면서 회전을 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왜 이 보통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중요하느냐? 뭐 저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유튜브에서 뭐 면을 두껍게 해라, 뭐 때리듯이 걸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면을 열어라는 표현을 저는 두껍다라는 거에 사실 동의는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지는 저는 당연히 저도 종사자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면을 여는 게 중요하냐? 사실 면을 숙이면 공을 빠르게 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면을 숙이면 이제 나한테 넘어오는 공의 타구의 궤도에도 조금 강하게 영향을 받고, 면을 숙이면 사실 요렇게 오는 공을 요런 면으로 치는 게 좀 쉽죠. 근데 요렇게 오는 공을 요런 면으로 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이제 면을 여는 형태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면을 열면 공을 쳐낼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공을 때릴 수 있다는 건 공의 속도를 잘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드라이브에서의 중요한 점은 공을 쳐낼 수 있는 각도에서 이제 회전을 주는 그 감도를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보통 드라이브를 좀 처음에 익히시기가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면을 열면 오버미스 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드라이브를 이제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좀 그것도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큰 기술의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어느 정도 했어요. 뭐 루프 드라이브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나에게 이제 뭐 들어오는 공을 기준으로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강도와 이제 제어력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숙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어력에는 내 자세가 일정한 것도 있겠죠. 이 불안정한 자세로 치면 그 내가 내는 몸의 출력이 계속 이렇게 출렁이거든요. 그럼 어떤 공은 강했다가 어떤 공은 약했다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몸의 리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리소스라는 개념은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을 쓸 때 이제 나한테 이렇게 탁구대가 있으면, 네, 뭐 직선이 좀 삐뚤어졌는데, 자, 탁구대가 있으면 민볼 드라이브를 이제 건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볼 드라이브를 이제 화대각선으로 이렇게 건다고 치면 상대가 나한테 여기서 코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도 내가 이거를 아주 일정한 강도로 일정한 제어력을 가져서 계속 꾸준히 뿌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코스에 대한 숙련도입니다. 그리고 구질은 이제 공이 굴러왔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좀 드라이브 볼이죠. 상회전이 좀 더 많이 걸려서 온다거나, 혹은 공이 깔려서 온다거나 좀 눌러서 오는 형태의 구질을 이제 내가 얼마만큼 제어를 할 수 있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역시 공이 다소 빨랐다가 공이 좀 느렸다가 하는 그런 편차를 이제 내가 동일한 기술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술의 숙련도를 기준으로 할 때 좀 되게 중요한 점이 기술의 타입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질이 좀 깔려온다고 해서 내가 뭐 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쭉쭉 걸고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공이 갑자기 상대가 깔아서 주면 이제 내가 각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같은 각으로 가면 공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기기 위해서 공을 긁어서 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을 긁어서 치면 그만큼 속도의 위력은 떨어지고 회전의 위력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변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변수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깔아치는 분들의 라켓은 대부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이제 깔아치는 사람한테 공을 계속 올리면 공이 점점 더 이렇게 솟구치겠죠? 맞고 튕기고. 그러면 깔아치는 분들은 더 쉽게 이렇게 깔아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코스, 구질, 속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보통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공을 치면서 앞쪽으로 뿌리는 형태로 걸겠다. 그러면 계속 그 구질을 그 강도를 유지해서 나오는 게 이제 내 숙련도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뿌리는 공을 기준으로 보는 기술의 숙련도는 그 하나예요. 내가 보통 드라이브를 했을 때 당연히 저의 보통 드라이브와 뭐 선수들의 보통 드라이브는 위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제 퍼포먼스, 총 위력, 퍼포먼스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총 위력입니다. 네, 아유, 키보드가 정상 위치에 없어서 좀 치기가 힘드네요. 리소스 제어는 사실 이 개념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한 번 한 번 투입을 강하게 했을 때 이제 시야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너무 힘 투입을 강하게 하면 내 다음 공에 오는 시야가 좀 안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치는 힘 투입하는 순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야가 상대한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야적인 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큰 힘을 끌어 썼으면 또 내가 공간을 많이 크게 썼으면 나한테 반구되는 공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 신체의 제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야의 제어가 있고요. 신체의 제어. 크게 이 두 가지. 그래서 분리해서 그거를 사실은 얘기는 하진 않고 이 두 개를 이제 그냥 리소스 제어라는 영역으로 제가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생소한 이제 단어이실 수 있는데 디셉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야구 용어인데 아마 야구를 좀 특히 MLB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뭐 투수들이 쓰는 용어죠. 투구 동작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 디셉션이라는 거는 내가 타구를 했을 때 얼마나 자세가 그러니까 상대한테 주는 정보를 일정하게 계속 통제를 할 수 있는지예요.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칠 때와 직선으로 칠 때의 준비 자세를 사실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얼마나 이제 안 흔들리고 이제 높은 퍼포먼스와 위에 있는 코스, 구질, 속도의 그런 각각의 다른 영역의 공을 제어를 하면서 잘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지 이 전반적인 게 기술의 숙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이 기술표가 있잖아요. 쇼트도 다 같은 쇼트가 아니고 뭐 커트, 드라이브도 다 같은 커트와 드라이브가 아니듯이 이 각각의 기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옆에서 보이듯이 이제 코스, 구질, 속도가 각각 다르게 와도 내가 계속 일정하게 출력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출력이 퍼포먼스가 점점 상한선을 높여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내 신체적인 그런 반작용, 노력, 그다음에 시야의 그런 깔끔함 그런 거를 잘 제어를 하고 또 그 타구를 했을 때 타구를 하기 전까지 상대한테 얼마나 정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디셉션의 핵심인데 그런 영역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기술의 숙련도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뭐 모든 영역의 기술이 뭐 다 완벽한 선수나 그런 플레이어는 없어요. 사실 뭐 각각의 이제 뭐 많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각자 이제 다른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이 뭐 옆에서도 이제 조금 써 있지만 다른 기술을
그냥 드라이브라고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잡이의 그런 백핸드에서의 쇼트의 운영이랑 포핸드 유저의 쇼트의 운영, 디펜스 유저의 쇼트의 운영. 뭐 예를 들어 내가 전진해서 이제 상대 힘을 이용해서 치는 이 흔히 얘기하는 쇼트잡이예요. 그 사람의 쇼트의 운영. 뭐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치관에 따라 이제 기술의 우위를 좀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확증 편향 없이 좀 정보의 오류 없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내가 계속 치는데도 실력이 안 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질문이나 요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쪼끔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해서 네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